시작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니? 오늘 수직 이등분선부터 하면 되는 거 맞니? 12번? 오늘 끝낼 수 있으면 한번 끝내볼 거고요. 뭐 급한 거 없으니까 못 끝낸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너네가 알진 모르겠지만 지금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 문제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만큼 숙제를 내가 일부러 따로 추가적으로 더 주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면 숙제가 많아져. 그래서 이제 숙제를 추가로 더 줄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이제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고, 이제 그 대신에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게끔 시키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진도가 빠르진 않으니까 최대한 잘 따라오세요. 숙제도 잘들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봅시다. 보시면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직하면서 이등분하는 선을 우리는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문제처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3이라는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쭉 가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B가 3,-5라는 점이 이렇게 있더래. 그런데 내가 이 둘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둘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맞죠?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 수직한다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몇인 거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다. 그러면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AB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은 수직하니까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뭐겠구나.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에서 수직이라는 말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수직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분이라는 말을 활용해 볼 건데, 이등분이라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불러? 우리는 얘를 중점이라고 부르죠. 그치?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둘을 더해서 반을 나누면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니까 2를 반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5와 3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직선은 뭘 지나겠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겠네. 그러니까 이등분이라는 말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안에 그냥 직선이 다 들어있는 거야. 기울기도 들어가 있고 지나는 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써서 전개하시면 다르겠네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안에 어차피 다 들어있는 거고, 지금 저런 식으로 A와 B를 구하여라. 얘를 식을 정리하셔서 저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셔서 A, B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을 활용해서 기울기 구하시고요. 이등분을 활용해서 지나는 점, 중점을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3가지는 전부 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3가지에다가 추가로 한 가지 정도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어떤 세 직선이 있다. 근데 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반대로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총 4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삼각형을 이룰 때. 삼각형을 만들 때 언제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삼각형을 이룰 때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저런 특수한 3가지 경우를 빼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삼각형을 만들게 돼요. 알겠죠? 근데 얘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이,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세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하다. 얘들아,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어떻다는 걸 의미한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바꿔보자. 첫 번째 거부터. 얘는 y는 x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얘는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세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세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아야겠네. 근데 지금 이미 이 둘은 같아달라? 이미 다르죠? 그치? 그럼 세직선이 평행할 순 없겠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한대요.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얘랑 얘는 평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평행하거나 요렇게 평행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 즉, 첫 번째 경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경우는 뭐다? 기울기 1과 k분의 5가 같으면 되겠구나. 즉, 따라서 k가 5면 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1과 k분의 5가 같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k는 뭐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5면 되겠구나. 여기서 두 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잘 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교점이 존재하죠. 맞지? 그럼 그 교점 어떻게 구해? 둘을 같다라고 둔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같다라고 두면 x는 1이 나오고요. 집어넣으면 y는 1이 나와. 그러니까 이미 앞에 있는 두 직선은 만나는 두 직선이야. 그리고 그 점이 어디야? 그 점이 1,1이라는 점이야.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뭐라고? 세 직선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그 한 점이 뭐겠어? 그 한 점이 1,1이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이미 얘는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직선 얘가 뭘 지나면 되겠구나. 1,1을 지나면 되겠구나. 그럼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1은 k분의 5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k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서 k가 뭐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0이면 되겠구나 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다?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 즉 뭐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의 반대 개념이죠. 그치? 그럼 뭐면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5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앞에 3개와 네 번째 거는 반대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총 3가지. 뭐다? 평행한다, 두 직선이 평행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얘가 표현 방식이 바뀔 때가 있어.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냐면 얘를 평면을 나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잘 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세 직선이 평행하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평면을 총 몇 개로 나누는 거야? 몇 조각으로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셋, 4조각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해라, 삼각형을 이루도록 해라 라고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다른 표현 방식으로 평면을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로 물어볼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쭉 정리해보면 얘는 4조각으로 나누는 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으로 나누는 거고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으로 나누는 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으로 나누게 돼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서로 다른 세 직선인데 그게 뭐다? 좌표평면을 서로 4부분으로 나눈다. 얘들아, 좌표평면을 4부분으로 나누는 건 뭐야? 세 직선이 평행할 때였어. 그래서 세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세 직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전부 다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돼? 114번. 114번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뒤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119번은 뭐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뭐다? 첫 번째로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3가지 계산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120번 같이 한번 볼게요. 120번. 120번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p가 있다. 그건 1,1이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L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를 지나고 L1의 수직인 직선을 L2라고 할 거고 뭐라 쭉 나와 있고요.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QR,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Q의 좌표를 구해야겠네요. 또 높이를 구하려면 R의 좌표를 구해야겠네. 아,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다? Q의 좌표와 R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구나.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런 거 나오면 문제 따라 풀라 그랬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P라는 점을 먼저 찍어놓고 그 P라는 점에서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인 L1을 그린 거야. 그러면 Q라는 점은 L1을 기준으로 한 무슨 절편?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L1의 방정식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지? 맞지? 그런데 우리 이거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해. 접하면 판별시티가 0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1,1을 지나잖아, 얘들아. 맞아? 1,1을 지나는데 기울기 뭔지 알아, 몰라? 기울기 뭔지 모르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 m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는 거라고. 1,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y는 mx-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얘와 x제곱이 뭐 한다? 접한다. 접하니까 일단 같다라고 둘 거라고요. 즉 x제곱은 mx-m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m-1은 0이 되고 얘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m 플러스 4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m-2의 제곱인 거니까 m은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아, 이 직선 L1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2겠구나. 그럼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되느냐? 2x-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거에 대한 y절편은 0,-1이 되겠네요.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직선 L2라는 애는 수직이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런데 우린 R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R은 뭐야? 요 직선과 x제곱의 교점이지. 교점이니까 뭐해 또? 둘을 같다라고 두겠죠. 전개합니다.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는 x제곱이요. 양변에 2를 곱해서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2x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2, 1에 1, 1에 1이 아니죠. 3,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온다?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1은 얘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긴 뭐가 나와? 아,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2분의 3 콤마 제곱하시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셔서 구하시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셔서 구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네가 사실 그 고2 2학기 때 미분이라는 걸 배우거든? 응? 미분이라는 걸 배워. 근데 미분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야. 미분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그런데 그래서 미분을 할 줄 알면 저 접선의 저 L1의 기울기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미분이라는 걸 할 줄 알면 접선의 기울기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x제곱이라는 애가 있잖아. 미분은 뭐냐면 얘를 앞으로 내리는 걸 의미해. 그럼 얘를 앞으로 내리면 x제곱이 뭐로 바뀌어? 2x로 바뀌겠지. 여기다 1 넣어봐. x가 1이잖아 지금. 1 넣어봐. 뭐 나와? 2 나오지. 기울기 2 나오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너무 헷갈리면 그냥 무시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1은 x의 0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봐봐. 얘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 2 앞으로 내면 몇 x? 2x 되는 거고 여기 1 있지? 1이 앞으로 내려오지? 그럼 여기 원래 x가 한 개 있었잖아. 그럼 1이 앞으로 내려와서 그럼 x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는 0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내려온다는 건 곱해진다는 개념이에요. 곱해진다는 게 그럼 얘가 2x-2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1 넣어봐. 0 나오지. 맞죠? 1 넣어봐 0 나오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1 넣었을 때 0이잖아. 그래서 미분을 알아두면 접선의 기울기, 특히 우리는 어차피 2차 함수밖에 안 나오잖아. 이런 접선의 기울기 찾을 때 어차피 2차 함수밖에 안 나오거든?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한 다음 그냥 숫자 x값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2,4라는 애가 있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아보고 싶어. 뭐야? 2 집어넣으면 얘가 기울기 4야. 3,9야. 그럼 기울기 6이야.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다. 얘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121번. 121번에 세 점이 나와 있는데 그 세 점에서 각각 대변에 그은 세 수선의 교점이래. 대변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좌표를 한번 찍어보면 3, 마이너스 1, 8, 너무 큰데? 3, 마이너스 그냥 대충 찍읍시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8, 4 한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6이니까 한 이쯤 찍어볼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는 거야. 삼각형이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을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을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려서 요 교점 찾으라는 거야. 맞지? 그런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굳이 세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사실 두 개만 구하면 돼, 두 개만. 그 두 개는 어떻게 구해?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이 기울기 알잖아. 이 기울기 몇이니 얘들아? 기울기 8-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몇이네? 1이네. 아 그럼 이 노란색 기울기는 몇이겠네? 마이너스 1이겠네. 근데 어디서 그었어? 2,6에서 그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요 기울기 한번 볼게요. 요 기울기 보시면 8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 요 기울기. 반대로 썼죠? 이렇게 돼야 되죠? 빼는 걸 반대로 썼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요 노란색 기울기. 이 기울기는 몇이겠네? 3이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니까. 그럼 y는 기울기 3에 여기서 그은 거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뭐 하면 돼? 이 두 개 교점 찾으시면 됐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수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수선 찾으면 돼.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삼각형을 대충 그려도 되는 게 저런 건 되군요. 저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든 저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업주가 어렵지 않죠? 사실 앞에 2차 함수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 거기까지 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고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좀 습하지?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껴? 덥거나 춥진 않지? 추워?
괜찮지? 덥거나 춥진 않죠? 아니, 내가 사실 원래 습한 거에 엄청 민감해. 그러니까 내가 습한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우리 집은 제습기가 안 꺼져. 제습기를 끄질 않아. 웬만하면. 한겨울엔 당연히 끄지만, 웬만하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끌 거 아니야. 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습기를 틀어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제습기를 꺼놓고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해. 그러다가 집을 들어가. 그러면 습할 거 아니야. 요즘 날씨 습하잖아. 그러면 항상 내가 하는 게 습도를 맞춰. 그러니까 재미삼아. 왜냐면 제습기 처음 딱 키면 현재 습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맨날 딱 들어가면서 문 열자마자 습한 기운이 딱 느껴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야. 지금 몇 퍼센트일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습한 거 말고 이제 덥잖아. 그러니까 또 들어가면 덥잖아. 그럼 에어컨을 틀 거 아니야. 그럼 딱 현재 온도 나오잖아. 그럼 이제 와이프랑 둘이 서가지고 서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야. 지금 몇 도일 것 같다. 몇 도일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내기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습도 같은 습한 거에 엄청 예민해. 그래서 나는 가끔 그 가을에도 비가 오잖아. 그래서 제습기를 잘 안 집어넣어. 한겨울에 되면 당연히 집어넣지. 먼지 쌓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웬만하면 가을철까지는 계속 꺼내놔. 비 오면 틀거든, 그냥 바로. 습한 거 싫어. 요즘 날씨는 안 꺼. 24시간 작동해, 지금, 제습기가. 진짜 내가 그래서 한번 꺼봤거든? 둘 다 이제 집에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껐어. 끄고 집에 들어가서 키니까 습도가 68%가 뜨는 거야.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아, 일요일이었다. 이틀 전이다. 68%가 뜨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안 꺼요, 요즘은. 이게, 내가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한번 해봤는데, 내가 불쾌하다고 느끼면 습도가 60%를 넘은 거야. 딱 들어갔는데 뭔가 몸이 불쾌해. 그럼 60%가 다 넘더라고. 근데, 조금 찝찝한데, 그러면 한 55 정도 돼. 그래서 우리 집은 보통 평소에 한 48에서 50으로 맞춰놔요, 습도를 항상. 고정이야, 그냥. 항상 이렇게 설정해놓고 안 바꾼단 말이야. 무튼 그런데. 지금 너네는 지금 습하지 않니? 지금 날씨에 에어컨을 틀면 집이 습해져. 알아? 에어컨은 바깥 공기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그냥 에어컨을 틀잖아? 그럼 시원해. 근데 에어컨을 끄자마자 덥다 느껴. 습해서 그래. 습해서 그래. 그래서 난 어때? 항상 제습기랑 같이 틀어. 제습기를 에어컨 앞에 갖다 놔, 그냥. 제습기 에어컨 앞에 갖다 놓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공기를 제습기로 집어넣는 거야, 다. 어차피 공기를 빨아들이잖아, 제습기가. 어차피 에어컨은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앞에 깔아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걸러져서 나오거든.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끄자마자 덥다 느끼는 게 습해서 그래. 그래서 제습기랑 같이 틀어놓고 에어컨을 끄잖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잘 때쯤 끄면 덥다고 별로 안 느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이제 제습기를 거의 항상 달고 사는데 갑자기 방금 수업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시원한데 찝찝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볼 건데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 과정을 보여드리고 다 계산하진 않을 거지만 간단하게 증명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건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볼게. 우리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굳이 표준형을 안 쓰고 일반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 저번 시간에 내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굳이 표준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일반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느냐? 딱 한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 딱 한 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 어떤 경우냐면 봐봐. a에다가 0 집어넣을 수 있니? a에다 0 집어넣을 수 있죠. 기울기가 0이면. b에다가 0 집어넣을 수 있어? 0 집어넣을 수 있죠. y 절편이 0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표준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y는 무조건 살아있어. a가 뭐든 b가 뭐든 y는 무조건 살아있어. 그런데 우리
좌표 평면에서 요런 직선, 얘도 결국 직선이잖아.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근데 x는 1이라는 직선은 y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일반형을 기준으로 b가 0일 때야. b에다가 0을 집어넣고 a랑 c에다가 1, -1 이렇게 집어넣으면 x는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치만 표준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준형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치만 일반형은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식은 어떤 경우에든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경우에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을 가지고 공식을 만든 거예요. 예외사항이 생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무슨 소린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직선이든 간에 일반형으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실 대부분이라는 게 거의 다야.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풀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우리 방금도 그렇게 풀었잖아.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기울기를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y는의 형태로 바꿔야 돼, 다.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경우만 일반형을 가지고 풀어요. 그거 말고는 다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 경우가 왜 그런 거다?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품고 있지 않는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공식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형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쓰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공식 쓸 때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 놓고 이 직선, 다시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를 의미하냐면 수직 거리를 의미해요. 이 거리를 우리는 앞으로 d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수직 거리인 d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d를 어떻게 구하느냐? 앞서 얘기했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린 뭘 구할 거냐면 이 점을 구할 거예요. 이 점. 이 점.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이 뭔지 모르니까 이 수선의 발을 내가 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d라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x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네? 알파, 베타가 뭔지만 찾고 집어넣으면 답인 거야. 알겠지? x1, y1은 문제에서 주는 거야. 얘도 문제에서 주는 거야. 우린 뭘 구하는 거야? 얘를 알고 얘를 알 때 얘를 구하는 걸 보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만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일단 첫 번째 알파와 베타는 뭐 위의 점이네? 알파, 베타 뭐 위의 점이네? 얘 위의 점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다. 식 하나 나왔지? 그 다음 두 번째 식. 얘와 얘는 뭐라고 지금? 수직이라고. 그럼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겠네? 얘 기울기 구해보자. 얘 기울기 구하시면 마이너스 B분의 A 나와요. 기울기 구하면. 그럼 얘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 곱해볼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1 마이너스 알파 분의 y1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식 나오죠? 식 몇 개? 식 두 개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자는 알파, 베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뭐가 나와?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아,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3,5라는 점이 있어. 3,5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는. 이해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을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건데, 딱 봐도 그 식이 지저분하겠죠. 그치? 그래서 결론을 외우라는 거야. 방법은 요래. 수선의 발, 저 h라는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결과가 뭐냐? d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만들어져요. 얘가 공식이야. 얘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이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외울 건데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직선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이야. 뭔 소린지 얘가? 이 제곱이 왜 생겼겠어? 알파 앞에 a가 있고 베타 앞에 b가 있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 생기는 거야. 완전 제곱식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야? 얘의 형태가 뭐와 똑같아? 얘와 똑같죠. 맞지? 근데 x가 뭐로 바뀌었고 x1으로 바뀌었고 y가 뭐로 바뀌었어? y1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야? 요 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을 여기다가 못 집어넣어 원래는. 알겠지? 왜? 이 점은 이 위의 점이 아니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안 돼. 근데 공식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다시 방금 썼던 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3,5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d는 루트에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4가 들어올 거고 얘제곱 분의 절대값의 이 절대값의 형태가 뭐라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형태라고. 그러면 3 더하기 10 마이너스 1 해서 이거 계산하면 답인 거야. 이해돼? 괜찮니?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외우는 거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식의 형태만 봤을 땐 되게 지저분해 보여. 왜?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지저분해. 근데 얘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어떤 뜻인지만 넣어놓으면 된다고. 일단 첫 번째 뭐다? 얘는 개수의 제곱이다. 그럼 두 번째 얘는 점을 직선에다 집어넣은 값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루트와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루트 있잖아 원래.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할 때 루트가 있으니까 이 공식에도 루트가 들어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유도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다 연립방정식을 푼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계산한 거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공식 외우세요. 알겠죠? 결론은 공식 외우세요. 너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웠잖아.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과정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고 혹시나 학교에서 유도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면 증명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거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볼게요. 14번 봅시다. 보시면 점 2,3과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 사이의 거리가 2다. 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 뭘 생각해? 일반형으로 바꾸는구나. 무조건 그래야 돼. 그거 아니고선 못 풀어. 왜? 공식 자체가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럼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4 곱한 다음에 y를 반대로 넘길게요. 그럼 양변에다 4 곱하면 얘는 3x고 얘는 4y인데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y고 얘는 4 곱하면 플러스 2k는 0이다라는 직선이 나오겠지? 요 직선과 얘와의 거리인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2라는 애는 2는 루트에 뭐 더하기 뭐? 9 더하기 16. 괜찮아? 분의 절대값에 2,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2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죠. 루트 25니까. 그럼 넘기면 10이겠네. 정리합니다. 10은 뭐가 된다?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뿔마 10이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뭐 넘겨서 k값 계산하시면 k는 얘가 10이면 16이니까 8.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하면 6이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0,0으로부터의 거리다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한 두 직선 EX-Y 플러스 5는 0과 EX-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상수 K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얘들아, 너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평행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언젠지 기억나? 언젠가 배웠겠지. 뭐 중학교 때 배우든 초등학교 때 배우든 평행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뭐 어떤 교과서든 어떤 문제집이든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 철도를 많이 들어요. 예시를. 평행하다를 얘기할 때. 뭔 소리야? 철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철도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걸 우리는 평행이라고 얘기하지. 왜? 평행은 두 직선이 만나면 안 돼. 너네 철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기차가 철도를 달리려면 바퀴가 계속 변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철도는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구할 때, 당연히 길이를 구할 땐 수직이야. 이 길이를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어떤 길이를 구하든 전부 다 어때?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제 그림 그려볼게. 쟤는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길이를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전부 다 어떨 거라고? 전부 다 같을 거라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구하면 되겠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EX-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고요. E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수많은 거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수많은 거리들 중에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구할 거야. 그러면 그나마 계산이 편한 걸 고르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위에 있는 아무거나 한 점을 고를 거야. 그나마 계산이 편한 거 뭐야? 둘 중 하나 0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즉, 이 직선 위에 0,5라는 점이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거기서 길이 구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에 예제곱 예제곱이니까 5분의 0,5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고요. 그게 뭐다? 요거 푸시면 답인 거예요. 이해가? 다시 정리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즉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서 이 위에 한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 근데 그 아무거나 하나를 찍을 때 당연히 0,5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뭐 100, 200 집어넣으면 205도 있어. 이걸로 계산하면 이걸로 계산하면 당연히 얘로 계산하겠죠. 사람이라면. 가장 간단한 걸 보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려면 둘 중 하나가 0일 때가 편하다. 또는 분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밑에 것도 130번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래요. 그리고 그 거리가 3이래.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3x 플러스 4y이고 3x 플러스 ay인데 평행이니까 a는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평행일 수밖에 없어. 기울기 구해보시면. 아니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x분의 x와 y분의 y가 같아야 돼요. 평행이려면. 그래서 a가 4야. 그럼 뭐 하면 돼? 그 다음은 얘는 이 위에 무슨 점이 있을 건데 뭐 당연히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0,4분의 5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 몇을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나마 계산이 편한 걸로 하자고 그냥 이렇게.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구나 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알겠죠?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얼마 안 남았다.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좀만 힘내자. 두 문제 남았고 16번 볼 건데 여기서 내가 설명해 줄 게 조금 많아. 근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걸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원래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쓸 것만 알아두면 사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총 3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3가지 방법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정석. 그러니까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 첫 번째,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정석 방법은 뭐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점을 정확히 찍으실 필요 없어요. 대충 찍을게요. 그냥 아무거나 한 점. 여기에 뭐 꼭지점을 2,5 여기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첫 번째 정석 방법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B라는 점을 찍어. B라는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3,2가 있고요. C라는 점을 찍으면 1,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BC를 밑변으로 볼 거고 BC를 밑변으로 볼 거고 A에서 내린 수직 길이를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BC의 길이부터 구하겠죠? 그치? 그럼 B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몇? 4, 4, 16 4의 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4 빼는 거니까 6이죠? 그치? 그럼 6, 6에 36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구나? 루트 52가 되겠구나. 이건 나중에 뭐 유료화할 거니까 그냥 쓸게요. 루트 52가 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점에서 BC까지의 수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수선의 길이는 뭐로 구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예요. 즉, 이 직선을, BC라는 직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BC 직선 구해보시면, 기울기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겠네. 얘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양변에다 그냥 2를 곱해볼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얘 2y 될 거고요. 얘 마이너스 8 되겠죠? 맞지? 어차피 우리 일반형으로 다 바꿔야 돼. 그러면 다 왼쪽으로 넘깁니다. 마이너스 3x 넘어가니까 3x 플러스 2y에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나와요. 넘어가서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합니다. 루트에 예제곱이야. 9의 4야. 루트 13이죠. 9 더하기 4 분의 절대값에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6이고요. 5 집어넣으면 10이고요. 플러스 5.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구나? 루트 13분의 얘는 21이 되겠구나. 그럼 답은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2고요. 높이 얘니까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52는 2루트 13이에요. 그러니까 13, 13 약분되고 2 약분되면서 답은 2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안 괜찮잖아. 하기 싫잖아. 하기 싫죠. 그 대신 알아둬야 돼. 왜? 서술형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알겠죠? 서술형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얘를 물어보려고 내는 거니까.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각 삼각형일 때 풀이 방법이야. 예각 삼각형일 때 풀이 방법.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어떻게 알아? 예각인지 둔각인지 어떻게 알아?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봐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예각 삼각형으로 나와요.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각 삼각형이 나오는데 또는 그림을 그냥 줘. 그림을 줘놓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니까 이제 예각 삼각형이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럼 예각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쓰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예각 삼각형의 넓이. 얘 봐봐. 이 도형으로 보자. 너무 크다. 이 도형으로 보시면 예각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각 삼각형은 그 예각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무조건 그릴 수 있어. 둔각은 못 그려 얘들아. 둔각은 둔각 삼각형을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못 풀어. 그렇지만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무조건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니? 여긴 몇이고 여긴 5고 여긴 몇이야? 여긴 마이너스 4죠? 그럼 이 길이는 9겠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건데 여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긴 몇이야? 2잖아. 2가 지금 쭉 내려온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5야. 그럼 요 전체 넓이는 뭐겠네? 45겠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바깥쪽 빼는 거야. 근데 그 바깥쪽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거야. 보자. 요 길이. 요 길이 적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긴 1이에요. 그럼 요 길이 4. 또 여기는 마이너스 4고요. 여긴 2예요. 그럼 요 길이 6. 그럼 6, 4, 24니까 12만큼 빼면 되겠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긴 2고요. 여긴 5예요. 여긴 5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 3. 또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2예요. 요 길이 5. 맞죠? 그러면 5, 3, 15니까 2분의 15 빼면 되는 거. 마지막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2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9예요. 그래서 2분의 9 빼면 되겠네. 그럼 21 나와. 괜찮아? 예각삼각형일 때는 전체 직사각형을 구해놓고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을 빼시면 돼요.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못 그려요. 알겠죠? 그래서 예각, 둔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공식이에요. 공식. 어떤 공식이냐?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무조건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을 때야. 얘는 그림 그릴 필요 없고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고요. 공식만 쓰면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뭐야? 너네가 듣기에 제일 편해 보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런데 단점은 뭐야? 서술형엔 못 써. 서술형엔 못 써. 아마 지금 1학기 때 서술형이 없었던 학교들도 대부분 생길 거예요. 2학기 때. 뭐 2학기 때 당연히 서술형이 없는 학교도 있을 거야. 근데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기거든?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다 생길 거고 2학기 때 뭐 생기는 학교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 공식이 뭐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고요. 사실 여기 책에도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만들어 놨잖아.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한 점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쟤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공식은 세 점이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세 점이 2,5,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4죠. 그치? 그러면 그거를 연달아 쓰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순서대로 쓰는 거야. 2,5 써. 세로로 2,5 그 다음 마이너스 3,2 그 다음 1, 마이너스 4 쓰고 처음 쓴 걸 한 번 더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 4.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5지. 그치? 얘네들 앞에다가는 플러스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빨간색 대각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 대각선을 곱하세요. 반대 대각선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반대 대각선 앞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부호가 바뀌겠지. 요걸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뭐 나와? 16이고 21이고요. 그 다음에 21이니까 42가 나와요. 그거를 삼각형의 넓이니까 반으로 나누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공식 이름이에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한자로 사선식이라고 불러요. 이 공식 이름을. 왜? 사선으로 곱하잖아. 그리고 그런 곱해진 형태가 신발끈의 형태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네요. 어떻게 한다? 다시 처음 대각선은 곱해서 다 더하고 두 번째 대각선은 곱해서 다 빼라. 그걸 계산한다면 뭐로 나눠라? 반으로 나눠라.
당연히 얘들아, 넓이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넓이 무조건 양수죠? 음수로 나오면 양수로 바꾸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계산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그 다음 뭐로? 삼각형이니까 반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선식의 최종 형태예요. 되겠지? 근데 얘가 빠진 이유는 요 절대값 표현 있죠. 사실 이 절대값 표현이 예전 교육과정 행렬에서 있었던 거야. 근데 요즘도 행렬 배우잖아. 맞지? 근데 우리 행렬의 덧셈 뺄셈만 배우잖아. 맞죠?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의 크기라는 것도 배웠어. 근데 요 계산 과정이 행렬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빠지면서 같이 빠진 애야.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거야. 전 교육과정도 아니야. 전전 교육과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있었던 공식이라서 학교 시험에 절대 쓰면 안 돼. 근데 평소에 풀 때는 이거만 한 게 없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치만 첫 번째 거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네 번째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마지막 3단원에서 쓰는 공식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 정도만. 그럼 밑에 거 한 번만 더 풀어보자. ABC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넓이가 8이래요. 얘 넓이가 8이래. 그럼 한번 써보자. 1, 2 있을 거고 3-1 있을 거고 A4 있을 거고 처음 썼던 걸 한 번 더 써라. 그래서 4개의 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연달아 쓰고 처음 거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대각선끼리 곱해보면 마이너스 1, 12, 그 다음에 2a인데 그것들은 다 더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반대쪽 대각선은 6인데 빼는 거고 마이너스 a인데 빼는 거고 4인데 빼는 거야.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3a고요.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1이고요.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반으로 나눴더니 넓이가 8이니? 8이더라. 끝이에요. 그럼 넘기면 16이니까 3a 플러스 1은 얼마? 16이고 넘기면 15니까 a는 5. 또는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16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사선식 또는 신발끈 정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끈 정리는 사실 사각형에서도 쓸 수 있어. 근데 그 사각형에서 쓰는 거는 나중에 또 알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각형은 사실 삼각형 두 개잖아. 사각형을 대각선을 기준으로 자르면 삼각형 두 개로 잘라지잖아. 그래서 사선식을 그냥 2번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은 모르셔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7번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마지막이다. 17번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그 연습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직선을 안 배운 상태다 보니까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좀 어렵게 풀었거든. 그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뒤에 가서 배우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네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영상 돌려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같음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두 직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이 두 직선 사이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려볼 거야. 그럼 이 두 직선 사이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치? 당연히 각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려져.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볼 건데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냐? 정의는 말 그대로 각을 이등분한다가 정의겠지? 근데 정의 말고 성질. 성질은 뭐냐? 내가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찍었어. 그 점을 x, y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아요. 왜?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왜? 빗변을 공유하고
각이 하나가 같고요. 수직을 내렸을 때 다시 수직을 내리니까 각도가 하나 또 같죠. 그치? 그러니까 둘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이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잘 봐. 얘를 x, y라고 할 거잖아.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이 길이 첫 번째 직선을 가정할게요. 첫 번째 직선을 기준으로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루트에 뭐? 4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5분의 절대값에 x, y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저기다가 집어넣으라고. 저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 2x-y-1 이렇게 돼요. 또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루트에 뭐 분해? 얘도 5분해죠. 맞지? 5분해 절대값에 x, y를 저기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2y-1이 되죠. 그럼 둘이 같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뭐 나와? 루트, 루트 약분되겠네? 그럼 얘도 절대값 있고 얘도 절대값 있어. 얘들아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면 돼?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왜? 왜? 양변 제곱해봐. x제곱은 y제곱이 되죠? x제곱과 y제곱이 같으려면 x가 뿔만 y면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쪽에 있을 때는 그냥 한쪽은 그냥 풀고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결론이 뭐야? 여기서 한쪽은 그냥 풀어. 2x-y-1. 오른쪽은 뭘 붙여?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왜 두 개가 나와? 각이 두 개니까. 그죠? 그죠? 됐니? 얘들아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내 경험상 얘기하는 거야. 경험상.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분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 분모가 다르다 생각해봐. 그러면 루트가 살아있겠죠. 그치? 그럼 루트가 살아있으면 식이 너무 더러워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계 이등분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분모를 갖게 줘.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 얘들아.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 근데 그러면 분모가 같으면 분자만 봐봐. 이게 결국 뭐야? 그냥 두 직선에다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같으면 결론은 두 직선에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같다란 소리예요. 그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 이유가 뭐야? 이런 것 때문이야. 알겠지? 그 점을 x, y라고 두고 각각의 그 점에서 x, y라는 점에서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겠다. 그런데 그걸 구하면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거 보시면 134번 봐봐. 얘들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어떻니? 10이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도 몇이야? 10이죠? 그러니까 분모 같겠지? 그럼 결론 가계이등분선은 뭐야? 얘에다 절대값 씌운 것과 얘에다 절대값 씌운 것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려? x-3y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3x-y-2다. 이거 푸시면 답이에요. 알겠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왜 나오는지를 알고 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오니까. 왜 나오는지 이런 식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푸셔야 된다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일단 시간 절약을 해야 돼 우린. 시간이 부족해 시험 볼 때. 응?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뒤에 레벨 2 문제들 몇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142번 한번 볼게요. 142번. 142번에 실수 K에 대하여 1,-2와 직선 x-2y-k 플러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 2x 플러스 y는 0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정점이 떠올라야 돼. 알겠어? K가 들어있고 그 K가 어디 들어가 있어? XY 개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점이 떠올라야 돼, 얘들아.
정점이 있는 문제는 뭐 한다? 정점 찾아서 일단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얘 정점을 찾겠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 정점이었죠. 둘 다 0이다를 하면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2y 플러스 4가 0이다. 또 2x 플러스 y가 0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할 거라고. 그럼 연립하면 얘에다 2 곱하겠죠? 얘에다 2 곱하면 뭐가 된다? 4x 플러스 2y는 0이다가 되니까 이 둘을 더해보시면 5x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네요.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니? 얘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5분의 4 집어넣어보자. 5분의 4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5분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정점이 뭐가 돼? 정점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계산이 더러워? 나 뭐 틀렸니?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 X축, Y축이 있고요. 정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여기 5분의 4 찍고 쭉 가서 여기야 이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되는 거야. 저 직선은. 근데 그 중에 뭘 찾으래? 1,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릴게요. 둘 다 3, 4분면에 있네. 여기 어딘가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1, 마이너스 2 여기다 그냥 찍을게요.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고 그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근데 그 길이는 직선이 바뀌면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수직거리는 뭐가 돼? 요 거리가 되죠. 맞지? 또 내가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수직거리는 뭐가 돼? 요 길이가 되겠죠. 둘 중 누가 커? 두 번째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수직거리는 다 달라져. 근데 그 거리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그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직접 계산해서 구할 거야? 직접 계산해서 못 구해요. 식이 너무 더러워서. 또는 D는 루트 분의 절대값이잖아. 여기에도 K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K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점 있는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인데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결론을 알아두시면 돼요. 잘 봐. 내가 아무거나 하나 그렸잖아 지금. 그러면 그 수직거리를 우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그 수직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D죠. 정확히는 D의 최대값이죠. 얘를 뭐 D 말고 그냥 FK라고 할까요? 문제에서 FK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얘를 FK라고 하고 얘를 그냥 뭐 알파라고 해볼게. 그 다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죠. 그러면 베타의 길이랑 알파 더하기 FK의 길이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죠. 왜?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직선을 그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FK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베타보다 커. 그 말은 FK는
맞죠? 빗변이 양변 두 FK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클 수밖에 없어.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렇게 잘 봐. 내가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게 뭐냐면 얘 베타에다가 수직하게 그려볼게. 베타에다 수직하게 그려볼게.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직을 내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근데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다시 헷갈려? 봐봐. 그럼 내가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물어볼게. 어떤 한 점이 있어.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될까요? 이렇게 있어. 그래 놓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수직거리와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맞니? 맞니?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점을 지나고 그 한 점이 바깥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을 내려봤어. 이렇게 수직을 내려봤어. 근데 수직을 내렸더니 이 점이랑 겹쳐버리더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FK라는 애가 있는데 FK라는 애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K라는 애는 이 빗변보다 커 작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서는 FK라는 애는 빗변보다 커 작아. 빗변보다 무조건 작아.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빗변의 길이와 FK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결론은 뭐야? FK라는 애는 빗변의 길이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작은 거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 같은 거니까 FK는 빗변의 길이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럼 FK의 최대값은 뭐일 때야? 빗변일 때야. 빗변이란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뭐와 뭐? 얘와 1,-2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어떤 경우다? 이게 왜 성립한다?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여기 어딘가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점이 있고 얘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2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랬는데 수직을 내려봤더니 뭐와? 얘와 딱 만나더라 라는 거예요. 요 상황이 최대값인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면서 요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냐면 그 최대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또는 그 최대일 때의 K값을 구하여라 라고도 나와. 그럼 최대일 때가 언제야? 이 흰색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이 수직할 때죠.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흰색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K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얘가 소화고에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뭐다? 지금처럼 어떤 한 점이 있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그 사이의 최대값은 뭐일 때다? 수직거리일 때다. 그 정점과 바깥의 한 점을 이은 거리가 그게 최대값이 된다. 그게 왜 최대값이 된다? 수선을 내렸을 때 같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빗변의 길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빗변의 길이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을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142번은 못 풀어요. 그래서 풀어드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142번은 못 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145번 있지. 145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래.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식 활용하겠다. 서술형 빼고는 전부 다 공식 활용할 거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세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맞지? 그런데 세 직선을 준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세 직선의 교점 찾으면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 넓이 구하래. 뭐 찾으면 돼? 교점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첫 번째, 세 번째 거 교점 찾으면 돼. 무슨 이해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몰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직각삼각형을 많이 줘요. 그런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근데 교점을 안 찾아도 된다는 게 아니야. 어차피 교점 찾아야 돼. 얘가 직각삼각형이든 아니든 교점 찾아야 돼. 알겠지? 근데 교점을 찾았어. 또는 그래프를 그려봤어. 또는 기울기를 구해봤어. 이 기울기는 y는 2고요. y는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고요. 얘 기울기 구해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애야. 얘네들은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 아니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애가 없죠, 지금.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생겨. 그럼 얘와 얘는 뭐야?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면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수직이 아니면 계산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나오면 많은 경우 직각삼각형으로 여태까지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평소에 풀 때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가 직각삼각형이었고 이런 경우와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게 외심이 많이 나왔어요. 저번에 내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외심의 성질에서 뭐였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외심과 많이 섞여서도 나오니까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그냥 교점 찾아서 공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4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거 3개 풀고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애들아 미안한 얘기지만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까지가 제일 쉬운 파트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중에 직선까지가 제일 쉬운 파트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원부터 어려워져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꼭 숙제들 다 해오세요.